사운드가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나 첫 번째 초점으로 나타났죠. 그런 방법 속에서 이제 다이아메트나 렌스 같은 그런 수적적 컨트롤을 합성 조건을 변해가면서 어떻게 최적화 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혈셀의 카탈리스 코팅이라든가 2차 전지의 컴포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열분의 방법은 일단 열분의 방법을 위해서 일단 솔루션은 자일렌에다가 원래는 자일렌 벤젠 솔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일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일렌에 케로신을 섞은 솔루션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 솔루션을 기화시켜서 그것을 퍼니스 내부로 유입시킨 다음에 그 퍼니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펄스 워에서 일부 성장을 시키고 또 일부는 이제 기상 상태에서 성장을 시키는 이런 열분의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치한 실험 장치에 대한 대략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캐리어 가스로는 이제 아르곤과 주로 수소가스를 이용하였고요. 그리고 앞에서 준비된 솔루션은 필리지 펌프로 정량 공급을 하였고, 이렇게 공급된 솔루션은 전기 히터에 의해서 가스를 히팅한 가스에 의해서 기화시키는 방법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소닉을 이용해서 기화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화된 솔루션을 캐리어 가스로 퍼니스 내부로 이송시켜서 퍼니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펄스 월에서 성장시키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였고요.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솔루션의 양은 시간 한 5ml 정도로 정량 공부를 하였고요. 온도 때는 한 700에서 1200도까지 해서 테스트를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설치한 셋업한 장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정정을 나타내고 있고, 맨 오른쪽 부분이 울트라소닉, 그리고 아래 부분이 솔루션을 정량 공급하는 실리지 펌프, 그리고 뒷단에서는 기상 상태에서 생성되어진 시행태를 일부 채취해보기 위해서 지금 펌프로 필터링을 설치해가지고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바로 울트라소닉에서 지금 기화시키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리지 미들에서 이제 드럼의 형태로 해서 울트라소닉으로 떨어지면 이제 울트라소닉에서 이제 기화를 시키고요. 그 기화된 가스를 여기 울트라소닉에서 기화된 솔루션을 이송가스를 통해서 퍼니스 내부로 이렇게 이송시켜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내용은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합성 조건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 성장시킨 CNT가 어떠한 그로스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며, 성장 과정 중에서 파티클 사이의 폴리선스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합성 시간에 대해서 연식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센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A, B, C, D는 각각 30분, 60분, 90분, 120분으로 시간을 나눠서 테스트를 한 결과이죠. 그 결과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220, 480, 650, 750과 같이 렌스는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반면에 렌스의 증가율은 7.3, 8.0, 10.2, 6.2로서 60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성장률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니스 내 합성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금 센서진을 통해서 채팅을 해보았는데, A, B, C, D는 각각 700도, 800도, 900도, 1000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E와 F의 값은 1200도씨일 때 퍼니스의 앞단과 후단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700도씨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프로그램이나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00도씨 같은 고온에서는 그 불순물들의 함량이 거의 이제 TNT가 아주 미세하게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라만 스케이터링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700도, 800도, 900도, 1000도에 대한 라만 스케이터링 결과 800도의 경우에서 G라인에 대한 G라인의 그 레이시오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그 퍼니스 안에 그 설치되는 설치 튜브의 그 포지션별로 저희 샘플링을 설치해서 그 어떻게 성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800도씨일 때 퍼니스 내부에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A, B, C, D는 각각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서의 샘플링한 것을 센서링을 찍은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A와 B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온도 때 못 미치는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이 많이 이제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고 나노튜브가 생성되어진 이런 그룹 중 안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이제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B와 C 구간, 그러니까 센터존에서는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나노튜브의 어레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서 판단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TJ 값으로 비교해 보아도 이제 옥시데이션 후에 그 파티클들이 남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치별로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성장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설치된 펄스 플레이트에 각각 그 무정형의 사각형도 아니고 뭐 삼각형도 아니고 어느 정도 무정형의 펄스 슬라이드, 펄스 조각들을 동일한 위치에 각각 3개씩 위치를 시킨 다음에 각각 샘플링해서 이제 셈으로 찍은 결과인데 대표적 그 위에 세 개는 그 두 번째 구간의 생각이고요. 아래 거는 이제 세 번째 구간에서 샘플링한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그 펄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 세 개의 단면을 가진 그런 펄츠 슬라이스인데 모든 단면에서 균일하게 그 균일한 티크니스를 가지고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펄츠 내부에서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눠주고 있는지를 모델로 가면서 이제 세팅을 해보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펄츠 표면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찍기 위해서 상당 부분 깨끗하게 여기 펄츠 표면을 깎아냈는데도 그 펄츠 표면 상당 부분 파티클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나노튜브가 펄츠 표면에서 이렇게 접착 상태로 돼 있어서 이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나노튜브 하나를 시작해가면서 하이 레졸루션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 B 부분이 펄츠 표면에서 이제 샘플링하면서 떨어지면서 생긴 그 부분이고요. 이 A 부분이 그 나노튜브의 팁 부분에서 이제 총알 파티클이 안에 존재하는 형태고 B 부분은 그 나노튜브가 성장하면서 그 파티클이 일부 필링 일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그 나노튜브의 월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찍어본 결과 쉘이 한 21개 정도 되는 곳으로 나노튜브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열분해법을 이용해서 펄스 표면에서 성장시킨 그 나노튜브는 이 이제 대략적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 소스가 파티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그라파이트 레이어를 형성하는 그 서피스로 디퓨전 되면서 팁 그로스 메커니즘으로 성장을 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방법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이제 시드를 만들어서 나노튜브를 성장하는 방식과는 달리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소스 안에 파티클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먼저 생성된 나노튜브와 나중에 그 유입된 그 파티클의 폴리선스가 굉장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선스에 의해서 동일한 그 다이아미터를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필링 윈드를 남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폴리선스에 의해서 커진 파티클의 디펜던트하게 다이아미터가 이제 커지면서 성장한다든가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서비스 그로스뿐만 아니라 그 기상 상태 그로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펜 사진을 찍어본 결과 흥미로운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이제 기상 상태에서 생성된 나노튜브 이제 생성이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조금씩 다이아미터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이아미터가 증가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제 필링 윈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열분해법에서는 이런 폴리선스가 굉장히 나노튜브 필링 윈드 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필링 윈드를 조금 그 효과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로신의 농도를 가지고 그 변화시켜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뒤에 그 TGA 그래프는 그 페로신 농도를 1.5에서 6.5까지 1몰 간격으로 해서 변화를 시키면서 실험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농도가 적을 때 그 옥시데이션 후에 이제 파티클이 남아있는 양이 적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결과처럼 보일 수 있는데 A, B, C의 이제 템 그 사진을 보면 A가 2.5, B가 4.5, C가 6.5의 결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튜브 안에 그 검은 점들로 되어 있는 필링 윈드 부분이 그 전원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페로신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 나노튜브 저희 열분해법에서 나노튜브 안에 이제 필링 윈드 부분을 그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D, F, G, H의 값은 이 페로신의 농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 나노튜브의 랭스의 변화는 어떻게 했느냐를 알아봤는데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필링 윈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프리피케이션을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염산하고 질산을 이용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산철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위에 XRD 그래프에서 A가 이제 저희가 그 정제하기 전에 얻은 그 샘플에 대한 XRD 값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상당 부분 그 페로신 파티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가 이제 염산에다가 하루 반 정도 그 담궈뒀다가 산처리를 한 결과인데 F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질산에다가 80도씨를 끓이면서 저희가 그 다시 산처리를 해본 결과 C와 같이 이제 많이 F가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TJ 아래 그 D의 TJ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캐리어가스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캐리어가스에 대한 영향을 이제 라만 스펙터링으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한 결과, 헤륨을 사용할 때보다는 아르곤을 때가 조금 나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소를 포함했을 때, 그 G라인에 대한 그 B라인의 이제 레이쇼가 좋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리어가스의 전체 토탈 플로우 레이트에 의한 영향을 확인해 보았는데 라만 스캐터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부분에서 그 수영한식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기화시키는 방법을 그 전기 히터에서 가스를 에어랑 가스로 이제 기화시키는 방법과
울트라소닉으로 이제 기하시키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울트라소닉으로 했을 때가 이제 나노튜브 안에 이제 피로기도 좀 좋았고, 또 나노튜브의 이제 다이아미터도 균일하게 이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토 방법을 이용한 것은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았는데, 그 불순물들을 저희가 이제 고배열로 찍어가면서 확인해본 결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이 그 파티클을 안에 겉에서 이제 그래파이트를 쌓고 있는 카본 나노 캡슐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일렌에다가 페로신을 섞어가지고 이제 CNT를 합성한 결과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에탄올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노튜브를 이 장치에서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았는데, 그 에탄올과 페로신을 함께 솔루션을 섞어서 그 기화를 시켰더니 그 기화 속도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실린지 리드를 자꾸 막혀가지고 에탄올과 페로신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그 공급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그 샘 사진에서처럼 이제 굉장히 10나노 미만의 그 나노튜브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불순물들은 TJ 값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체 프로덕트 내에 CNT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수율이 좀 작은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불순물 내에는 이제 TJ 아래 그래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언포스 카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만 스케터링을 한번 측정해본 결과 멀티원 나노튜브인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요. 그 낮은 웨이프 넘버상에서 픽이 여러 개 떠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픽을 조사해본 결과 산화철 픽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고, 샘 사진을 통해서도 이거나 튜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성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열분해법으로 상당 부분 이제 랭스라든가 다이아미터는 이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위치별로는 이제 센서존에서 잘 온라인된 CNT가 생성되었고, 이 방법에서는 이 총 파티클의 CNT가 CNT 내에 이제 필링 일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